저는 내분비 대사내과 전문의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고 또 콜레스테롤 대사도 조절하고 또 당에 분해하는 작용에도 작용을 하는 그런 대사작용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뇌를 제외한 뇌나 고환 이런 몇 개의 장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갑상선 호르몬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태아기 때에는 그 뇌신경 발육이나 분화 촉진에도 이 갑상선 호르몬이 필수적이고 또 골 성장과 발육 촉진에도 역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갑상선 호르몬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수많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것의 정확한 명칭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이 정상보다 호르몬 분비를 많이 하게 돼서 이 호르몬이 신체 여러 기관에 작용을 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 중에서도 특히 갑상선이 전반적으로 커져 있는 미만성 갑상선 종대, 그리고 안구가 돌출되는 증상, 그리고 피부 병변이 동반되어 있는 증상을 특별히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우리 보통 보면 항진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엔 그레이브스 병 말고도 다른 질환이 있기는 한데요. 그 다른 질환들은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그레이브스 병을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때 뭐 눈이 돌출이 된다, 눈이 튀어나온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환을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 속에 보시면 이렇게 눈이 보통 이렇게 이쪽이 정상이라면 이쪽이 좀 튀어나와 있는, 그리고 이쪽은 눈이 아래쪽으로 처져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점막이 많이 부어 있는 이런 증상들, 이런 것이 갑상선 암병증의 증상인데요. 갑상선 암병증은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호발을 하고 발생 시기는 갑상선 항진증과 동시에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갑상선 항진증과 또 시기를 달리해서 갑상선 암병증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이 올라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 이런 거는 좀 많이 알고 계신 것도 같더라고요. 제가 외래에 있어 보면은 제가 갑상선 항진증인 것 같아서 왔어요. 검사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실 때 보면은 땀이 많이 나고 피부가 축축하고 더위를 참지 못하겠다. 그리고 몸에서 열이 난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식욕이 왕성해져서 뭘 많이 먹는데 체중이 3, 4kg 이상씩 쭉쭉 빠진다. 그러기도 하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서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고 또 신진대사가 굉장히 그 속도가 빨라져가지고 설사나 무름병 같은 것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불순이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또 산부인과로 생리불순에 대해서 의뢰를 하러 갔다가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고 이상이 있다. 그래서 내과로 다시 오시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근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특히 하지 근력. 그래서 계단을 오르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격렬한 운동, 축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땀을 흘리는 운동을 막 심하게 하고 나서 갑자기 하지가 마비가 돼서 움직이지 못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는 그런 질환이 갑상선 항진증에서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하지 마비인데, 그래서 이런 근력의 악화도 갑상선 항진증과 관련이 있는 증상입니다. 갑상선 질환은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다면 생소할 수 있는데 면역이라는 것은 보통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균하고 싸워서 내 몸을 지키려고 하는 방어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역 작용에 오류가 생겨서 갑상선을 많이 자극하는 항체가 내 몸에서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 갑상선을 자극하는 항체가 생기게 되면 갑상선을 계속 자극을 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항진증이 생기냐 하면 우리 거의 모든 질환이 유전적인 이유, 그러니까 자기가 타고난 소인과 그 다음에 그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을 해서 병을 발현을 하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런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어떤 환경적인 인자, 이를테면
스트레스라든지 뭐 어떤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질병이 유발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소인이 있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가족 중에 있는 분, 그러니까 또는 본인이 이 갑상선 질환 말고도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또 목의 방사선 치료 같은 걸 받았던 경우 이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게 2가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혈액 검사, 피 검사를 통해서 진짜 갑상선 호르몬 레벨이 올라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했는데 만약에 갑상선 기능이 정상이다 그러면 이제 갑상선 항진증은 아닐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갑상선 항진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자가 면역 항체 검사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추가 검사를 해서 갑상선 항진증인지 그 원인을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혈액 검사에서 항진증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2번째로 모양을 보기 위해서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갑상선 스캔을 하기도 하는데요. 갑상선 초음파를 하게 되면 갑상선이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혈류량도 많이 증가를 해서 마치 불꽃처럼 이렇게 그 초음파를 했을 때 다른 정상 갑상선에 비해서 많이 혈류량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갑상선 스캔이라는 걸 찍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갑상선 모양이 이 정도의 그 색깔로 나타난다면 그레이브스병 항진증일 때는 훨씬 더 진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갑상선의 그 기능이 올라 있고 커져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갑상선 항진증, 기능 항진증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1번은 일단 혈액 내에 많이 있는 갑상선 호르몬은 주워 담을 수가 없겠죠. 그게 이미 혈액 내로 쏟아진 갑상선 호르몬은 그게 대사가 돼서 우리 몸에서 사라질 때까지는 항진증의 증상을 우리 몸이 겪게 되는데 그때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을 치료를 해드려야 됩니다. 이를테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하는 분들, 그러면 밤에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고, 뭐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판서하는데 뭐 손이 떨려서 힘들거나 그림을 그리시는데 뭐 손이 떨려서 힘드시다 이러면 손이 떨리지 않는 약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갑상선 항진증 자체를 치료한다기보다는 현재 불편한 증상을 치료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맥이 있다면 부정맥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약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불안감이 있으면 불안감을 좀 잠재워주는 안정제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일 때 피부가 가렵다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가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때는 가렵지 않은 피부과 약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혈액 내에 분비된 거는 이렇게 그게 없어질 때까지 불편한 증상을 없애주는 걸로 끝이 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고, 진짜로 갑상선이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과대하게 만들지 마라. 그래서 흥분되어 있는 갑상선을 이렇게 저하시키 막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먼저 하는 치료는 바로 약물 치료입니다. 그래서 항갑상선제라는 약을 투여를 해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지 않도록 억제하는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막 치료를 하는데도 갑상선이 도저히 이게 너무 항진이 심해서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 내지는 약물에 대한 너무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럴 때는 수술로 갑상선을 완전히 제거를 하거나 아니면 방사성 요오드로 갑상선을 파괴하는 치료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